오늘은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51분. 비가 조금 내렸어요. 여기 계속 아주 연휴인데 흐리고 비가 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1896년 불타는 용광로 화영에서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온 아브라함이, 이런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에 타서 죽지 않고 걸어 나온 그런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 52세에 하란으로 거쳐서 갔는데, 왜 가나안 땅까지 계속 가지 않고 하란에서 임시로 머물렀고 또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안착을 했는가, 거기서 계속 살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자, 아브라함 50세 때에 189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 화영에서 용광로 불에 타 죽지 않고 그 형 하란은 용광로 불에 타서 죽고 82세 아브라함은 살아서 걸어 나온 이후로 52세까지 2년 동안은 평안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50세에 사라하고 혼인했다. 아브라함 52세 때에 니므롯 왕의 꿈과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다시 노아의 집으로 또 도망갔다. 52세. 이때는 92세가 돼요. 약 4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92세가 돼요. 니므롯 왕이 92세. 자, 1894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52세에 이제 또 니므롯 왕의 꿈과 또 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노아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갈 그런 정적 망명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이주 명령 그대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가나안 이주하는 중간 기착지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약 3년 동안 하란에 3년 동안 임시 거주를 했다. 거주한 이유는 하란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초목이 충분하고 아버지 데라의 일행 그 식구들 모두가 충분히 살아가기에 넓었다. 이는 목초로서 그 땅이 매우 좋았으며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한 규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초로서 충분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 데라도 이제 군대 장관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그 목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야셀의 책의 13장 그대로 인용해요. 야셀의 책 13장 1 그대로 인용해요. 데라가 122세, 그의 아브람 52세, 그의 손자 롯, 하란의 장남, 하란의 아들 롯과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데라의 손녀 겸 며느리 사라, 손녀 겸 손녀딸 며느리 사라 42세. 또 그의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그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가스딤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그들이 그 중간에 있던 하란 땅에 왔을 때 그들은 하란 땅에서 머물렀다. 이는 목초로서 그 땅이 매우 좋았으며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넓은 규모였기 때문이었다. 야셀의 책 13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이 엘로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과 야훼와 그의 엘로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란 땅의 사람들이 보았다. 하란 땅의 사람들 중 일부 추종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절했다. 자, 1891년, 1876년 아브라함이 50세에서 70세까지 15년 동안 가나안 땅에 1차 이주해서 살았던 그 경력이 있어요. 여기는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1876년, 1871년 약 5년 동안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부양차 하란에서 살았다. 그리고 1888년 그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의 고향 빠라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약 5일길 거리는 빠라라고 하는 데서 노아가 950세로 사망을 했다. 물론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살까지 이 노아의 집 갈대아 우르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그 고향 집에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은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 8년 후에 그 스승님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아브람과 노아는 39년 동안 만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자, 아브람이 75세 때 야훼의 명령으로 가나안 2차 영구 이주했다. 1871년, 기원전 1871년. 아브람이 58세,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을 때가 아브라함이 58세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바로 셈에게 11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셈이 갈대아 우르 빠라에서 살다가 언제 이주를 했는지 그걸 따져보면 20년 요 기간 동안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갈대아 빠라 노아의 고향집에서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 아브람 58세 때에 아브람이 52세에서 55세 때까지는 3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고 임시거주. 또 아브람이 55세에서 70세까지 가나안에서 15년 살았고 아브람이 70에서 75세까지 하란에서 5년 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75세 이후로 가나안 땅으로 영구 이주해서 이후는 하란으로 돌아가거나 방문한 기록이 없다. 그래서 78세 전 여기 2차 이주한 이후 때까지 그 사이에 20년 동안에 셈이 아버지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고 추정이 돼요. 아브라함 58세에서 78세 그 사이에. 자, 1868년 아브라함이 78세 때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창세기의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나와요. 제사장. 이 제사장의 개인적인 이름은 셈은 468세. 아브라함이 78세일 때 셈이 468세에게 11조를 드렸다. 자, 1868년 여기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요 20년 사이에 셈이 448에서 468세 요 20년 사이에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예루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에 나오는 그대로 야살책은 아도니세덱 제사장으로 돼 있고 셈의 468세 아브라함 78세 때에 11조를 드렸다.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인구가 흩어지면서 네 군데 고대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0장에 11절부터 12절 그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 니므롯 왕이 88세에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인구가 흩어졌고 고대 도시를 건설했는데 니므롯 왕 아므라벨 창세기 아므라벨으로 돼 있고 아므라벨 왕이 아수르에 가서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 도시를 건설했고,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그러니까 4개 지역에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어요. 1893년, 1893년, 1897년, 1893년. 아브라함이 49세에서 53세 사이쯤, 아브라함이 49세에서 53세, 그 이후로 엘람 땅의 주변, 엘람 땅의 주변에 5성읍을 정복한 그돌라오멜에게, 그 통치자에게 엘람 땅의 주변 5성읍이 아브라함 53세 이후로 아브라함이 65세까지 전까지 12년 동안 1893년, 1881년 조공을 바쳐오다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엘람 땅의 지역 통치자 그돌라오멜이 시날왕 니므롯에게 반역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5세 때 1881년 그 니므롯 왕, 상왕인 니므롯 왕,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이 105세, 니므롯 왕이 화가 나서 이제 반역을 했으니까 70만 대군을 이끌고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지역의 통치자 니므롯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 통치자 그돌라오멜에게 쳐들어갔다. 약 5,000명을 데리고서 지역 방어를 한 그돌라오멜을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니므롯 왕이 60만 명, 니므롯 왕의 군대 60만 명이 쓰러짐으로써 니므롯 왕이 105세 완패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65세 때부터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바벨로니아, 아수르,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 지역을 통치하는 거대 국가, 그때 당시에는 제국이 없었지만 그 제국 수준의 그런 국가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전 지역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성읍들도 아브라함이 65세 이후로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매년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76세 때에 아주 심한 기근으로 가나안 땅 전체 심한 기근을 해서 아브람 77세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 5성읍이 13년차 조공 13년째 조공을 거부했다. 이 심한 기근 여파로 인해서 조공을 거부했는데 그것을 이제 반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1868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하고 3명의 그 하부 왕들 니므롯 118세를 포함해서 3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돌라오멜이 요청을 한 거예요. 너희 3명 왕들은 나를 도와서 이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나를 배반한 그 가나안 지역의 그들을 싹 쓸어버리자. 그래서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서 조공 14년차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가나안, 소돔, 고모라 이렇게 침공을 해서 약탈 전쟁을 일으켰고, 창세기 14장 1절부터 창세기 12절까지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래 지역을 싸그리 약탈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76세 때에 심한 기근 이후로 이 아래 나오는 이 약탈 지역도 조공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르바 족속, 이 싸그리, 요때도 다 약탈했어요.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또 엘바란, 엔 미스밭,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을, 요 아말렉 족속은 100년 후에, 이때부터 100년 후에 에서 63세 이후로 64세에 혼인한 두 번째 여자 아다에게서 출생한 장남 엘리바스의 첩 딥나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의
에서의 아들, 큰아들, 장남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손자가 있고, 그거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 판단에 개인적인 추정으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이고, 아말렉 족속의 거주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의 북북서쪽에서부터 헤브론의 남남서쪽으로 이집트의 접경 이집트 골짜기 우측으로 북쪽에 있는 해안가까지 거주를 했다.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요때 시기적으로 100년 차이가 있어서 같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그 족속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름만 똑같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자,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친지라. 창세기 14장 6절에 7절. 아모리 족속까지 친지라. 위에 가나안 전 지역을 약탈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침공을 해서 14장, 창세기 14장 8절에 나오는 내용, 침공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일방적으로 공격, 약탈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하고 3명의 왕, 4명의 왕, 연합군 80만 명이 이제 다 약탈을 하고 본국으로 철수하는 그 부대의 연합군 부대의 후미를 야간에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 요게 318명은 전부가 다 아브라함 집에서 키운 그런 인원들은 아니고, 이 지역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78세 그 바로 전에 76세7쯤 마므레 지역, 마므레 지역의 땅 주인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형제들 2명, 총 3명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므레와 아브라함의 그 친구들 3명,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의 일꾼들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아브라함의 연합군 병력으로 봐야 돼요. 아주 이때는 이제 옆에서 뭐 조금만 힘이 세면 옆을 뭐 이렇게 침공하고 약탈하고 하던 그런 시기라, 이 개인적인 사병, 나라는 이루지 못한 그 개인적인 부대, 그런 훈련한 그런 그 일도 하고 또 전쟁도 하고 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또 그 마므레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룬 318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야간에 급습 공격을 해서 롯을 포로에서 구출하고 귀환했다. 1868년 아브라함이 78세에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 결국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에 11조, 창세기 14장 17절에 20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고,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 거 가나안 이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과 동쪽은 아이 사이의 중간으로부터 남쪽으로 쭉 이제 가나안 전체가 다 기근이 들어서 초목이 없으니까 계속 밑으로 이집트의 접근까지 내려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자,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이주를 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얘기는 여기서 뺄 거예요. 너무 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과 금과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들을 이집트 왕으로부터, 당시 이집트 왕이 누군가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역사적인 기록 이렇게 보면 이집트의 12대 왕조 다섯 번째 파라오,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 영문으로 세누스레트 3세라고 되어 있고 통치 기간이 1878년부터 1839년. 요걸 아브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브람이 68세에서 107세까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누스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 아브람은 68세에서 107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75세 요 사람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집트로 입국을 했고 12장의 16절, 창세기 12장 16절, 또 사례 연율에서 이 세누스레트가 아브람의 첩 사라를 취하니까 아주 야호와께서 아주 잡았다 놨어요. 아주 거의 거반 죽였어요. 그래서 아주 호되게 혼나가지고 이제 출국할 때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올 때 엄청나게 강제 출국하기 직전에 이집트 왕 세누스레트 3세가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갈 10세 후에 이스마엘의 친모가 되는데 이 하갈을 사라에게 시녀로 하사하고 아주 더 많은 입국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은과 금과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주면서 형식상 강제 출국을 이제 시켰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온 내용. 자, 가나안 땅에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로 북서쪽으로 다시 올라왔다. 이제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한 아브라함이 롯도 뭐 다 이끌고서 다시 베델과 아이의 중간 아주 한 250km 정도 되는데 아주 쭉 올라왔어요. 중간에서 머물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76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 금이 엄청나게 풍부했다. 많았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으로부터 사라의 연고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고 창세기 13장 20절에 나오는 거 굿뉴스 바이블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고 또 많은 이렇게 육축과 금, 그 다음에 짐승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에 다시 복귀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다시 돌아왔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 자, 베델에서 롯의 일꾼들이, 롯도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아브람 때문에. 70세 롯의 일꾼들이 현지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들판으로 들어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여기 가나안의 현지인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브리스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브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들판 주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계속 따져요. 왜? 이때도 아직 초목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롯의 짐승들이 와서 먹으니까 이제 자꾸 따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의 7절.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저기 가나안에 있는 이 브리스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들 들판으로 가서 풀을 먹이지 말고 좀 다른 지역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롯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현지인들이 풀밭으로 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아브람도 너무 많은 소떼에 먹일 초목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은 이제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분리하기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서 따로따로 떨어지자. 너무 많은 이 소떼 때문에 여기 땅이 부족하고 초지가 부족하니까 도저히 여기선 살 수가 없으니까 아주 너는 너대로 저기 좀 멀리 떨어져서 풀밭, 좋은 풀밭을 찾아서 거기 가서 살고 나는 나대로 또 이렇게 떨어져 살자. 너무 많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9절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롯은 70세에 소돔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롯은 70세에 많은 재산을 이끌고 소돔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현지에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6개월 후에
아브람도 이제 베델에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상술이 숲을 평지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온 내용. 이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 5성읍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바쳐오던 조공, 아브람이 65세쯤부터 바쳐오던 조공을 심한 기근 때문에 아브람 75세에서 76세 때까지 아브람도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강제 출국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아브람이 77세 때의 조공 13번째 조공을 거부했 그때의 조공을 거부했더니 이것을 반역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4절 결국은 1년 후에 1868년 기원전 아브람의 78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강제로 침략 수탈 전쟁을 벌였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이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온 내용. 결국은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80만 명의 연합군에게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결국 아브람이 78세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이끌고서 헤브론 마므레 평지에서 일어나서 다마스커스의 서쪽 호바라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왔다. 호바라에서 엘람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파하고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다. 이때 롯의 첫째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롯이 포로로 돌아올 때 롯의 첫째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아브람이 78세에 철수하는 엘람 왕 연합군을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귀환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전승에 이 사람이 셈이라는 설이 있으나 맞아요.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브람 11세에서 50세 때까지 약 39년 동안 교육을 시켜온 조상이면서도 1세대 조상이에요. 셈은 1세대 조상이면서 아브람에게 야호와의 결국은 홍수의 그 직접 경험자, 홍수의 그 역사를 아주 잘 가르쳐준 스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노아도 있었고, 셈도 있었고, 또 홍수의 직접 경험자 넷째 증손자 에베르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셈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헤브론 마므레 평지에 귀가했다. 창세기 11장에 16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야사렛 책이 16장의 11절에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엔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고 야사렛 책이 아도니 세대로 했어. 즉 셈은 468세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 78세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거기에서 같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된 대로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고개에 나와 아브람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람 78세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영문판에 야사렛 책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사렛 책 16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셈 468세에게 11절을 드렸다. 창세기 11장의 17절에 나오는 내용.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50세 이후로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또 아브라함이 78세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318명을 이끌고서 롯을 구출해오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렸다 하는 얘기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네, 여기까지.